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수 농사님 모시고 우리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이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우선 근로기준법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2항에 보면은 4인 미만을 사용하는 5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다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됩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이 이제 5인 이상 때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임금이나 또 연차 휴가 이런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특히 부당해고 이런 부분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되는 부분은 휴게나 휴일. 근데 휴가는 적용이 안 되지만 또 주휴일이나 또 휴게 이런 부분이 적용되고, 그리고 또 해고도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적용되지 않지만은 해고 시기, 그러니까 업무상 부당으로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30일간,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휴업한 기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했다, 이런 특별히 해고 보호 기간 이런 것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휴일, 휴게, 휴일, 주휴일은 이제 적용됩니다. 근데 이제 법정 휴일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연차 휴가 이런 부분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1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다쳤을 때 재해 보상하는 거,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가 출산할 때도 바로 출산 휴가도 적용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거라든지 해고 사건이 났을 때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은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원래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는데, 2010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1인 이상 전 사업장은 적용된다 해가지고 딱 1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여기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사건을 좀 처리하고 있는 내용, 여기에서는 16년 동안 1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한 명을 고용해서 계속 이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최저임금, 수당은 이제 실제로 판매하는 금액에 50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근무를 해왔던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가 이제 금년 8월달에 퇴직했는데, 이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안 줄 거냐고 하니까 원래 퇴직금을 안 받기로 하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성과급을 더 많이 챙겨줬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근로자는 수용을 하는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본 노무사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서로 안 받기로 했는데도 또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정목수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15조를 설명하면, 15조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로기준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서로 퇴직금 얻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그거는 무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근로자한테 얼마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주가 돈을 안 주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이제 진정하기에 앞서서 사업주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은 줘야 되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좀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이 약 4천만 원 되는데 한 2,200에 이제 합의하자 이렇게 했고, 사업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문구까지 썼는데 마감일까지 퇴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본 노무사는 이제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노동부에 가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4천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2,200을 그 사업주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해줬는데 그것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가 비록 근로자를 대변하지만은 또 마냥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급 능력에 따라서 좀 차이를 둘 수가 있는데 본 케이스에서도 좀 사업주가 좀 마음을 열고 지급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괜히 안 줘도 되는 돈을 주게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노무사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좀 그 합의된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상 근로자가 많이 양보해가지고 한 반 정도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아마 이 근로자가 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기존에 받기로 한 금액을 다 받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사업주도 반드시 줘야 될 것을 인지를 하고 당연히 줘야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소탐 대시를 한 거네요. 그 근로자 측에서 4천만 원에서 조금 깎아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 사업주가 합의 문구를 썼는데도 이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그 사례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가장 전형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업주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줘야 되는 그런 법적 권한이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지 해결되지 그냥 뭐 말려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합의 그 조항에 맞지 않는 근로계약을 썼다 하더라도 이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모든 게 처리된다는 그런 사례이시고, 그럼 퇴직금 이외에 또 어떤 다른 사례, 그러니까 뭐 해고 관련해서는 뭐 5인 미만 사업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이렇게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한 징계 해고가 있고 또 이제 회사가 어려웠을 때 이제 정리 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어떤 회사하고 근로자가 맞지 않는 경우에 이제 퇴직을 하는 공고사직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이제 문제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업주가 몇 푼 정도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노동부 진정당하고 이게 또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노동부의 어떤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근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징계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이거는 다 5인 이상 사업장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5인 미만과 5인 미만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일을 했을 때 그러니까 휴게나 휴일은 똑같이 적용되는데 법정 휴일하고 또 연차 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연장 근로 수당도 해당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연장 수당이면 150% 주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요한 부분은 적용되는 게 퇴직금도 적용되고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근로관계에는 발생하는 기본 그거는 이제 서서히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수적인 적용되지만 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법정 이상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연장 근로수당, OT 근로수당, 그리고 또 퇴직금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 조건, 특히 퇴직금과 해고에 관련한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